안녕하세요. 유정민 보건의료 혁신 TF 팀장입니다. 정부가 지난 13일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지역의 필수 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변의 지인분들 중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 몰라서 당황한 경우들 있으실 텐데요.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대책입니다. 공공의료 체계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응급질환을 제때 치료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국민들이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공의료 체계가 강화되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감염병 위기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에 당장 대응이 가능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별 의료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병원이 충분히 있는 대도시나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에는 감염병 중증 환자나 응급질환, 고위험분만 등을 제대로 치료할 만한 병원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위험도의 응급질환이라도 지역별로 사망 비율은 무려 2.5배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32개의 시군구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고 8개 시군구는 응급실조차 없어서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동네로 가야 응급진료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공공의료 체계가 강화되면 감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이 향상되고 지역 내에서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염병 중환자와 골든타임이 중요한 심혈관, 뇌혈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여러 개의 진료 과목, 그리고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35개 의료원 중에서 27개소가 300병상 이하이고 16개소는 250병상 이하의 소규모 병원으로 일정 수준 난이도가 있는 진료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라도 발생하면 마땅히 갈 만한 병원이 없는 그런 지역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신축, 이전 신축, 증축을 포함하여 20개소의 지방의료원은 400병상 규모로 확충하고요. 인력과 시설을 보강해서 진료하는 지역 범위 내에 감염병 중환자나 중증의 응급질환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2025년 지방 공공병상을 5,000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1단계로 2022년까지는 1,700병상, 2단계로 2025년에는 3,500병상을 확충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감염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요.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지역 내에서 갈 병원이 없었던 곳에서도 앞으로는 지방의료원에서 질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비 타당성 제도란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 평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그중에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이 300억 원을 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해 여러 가지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지방의료원은 아무래도 감염병 대응이나 취약계층 진료,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이라는 특성상 수익 창출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고 또 수익 위주로 평가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방의료원을 새로 짓거나 확장할 때 지방비 부담이 커서 확충이 꼭 필요한 지자체에서도 지방의료원 확충을 좀 꺼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진료하는 지역 범위 내에 적절한 공공병원이 없는 등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서부권, 대전 동부권, 진주권 이 3개소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됩니다. 그 외 확충 지역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지역 균형과 공공성 측면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중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방의료원을 새로 짓거나 확장할 때 드는 지방비 부담도 낮췄습니다. 현재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절반,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역과 시군구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국가가 60%, 지자체가 40% 부담토록 개선합니다. 지역 책임병원은 진료하는 지역 범위 내에서 감염병 중환자와 중증 응급질환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감염병 병상을 제공하는 등 공공성을 고루 갖춘 병원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대학병원과 같이 큰 병원 외에는 다른 종합병원에 대해 어떤 질환을 잘 치료하는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병원을 가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여러 종합병원 중에 다양한 시술과 수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중증 응급 상황 대응이 가능한 병원을 지정해서 역량을 갖춘 병원을 확충하고 또 국민들이 이러한 병원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구 15만 정도의 의료 수요를 고려해서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누고 진료권 내에서는 이런 기능을 하는 지역 책임병원을 수요에 맞게 확충할 계획인데요. 전국적으로 96개 지정을 목표로 해서 우선 1단계로는 22년까지 도단위 51개 진료권에 60여 개를 지정하고 25년까지 70개 진료권에 96개 병원을 지정해서 지역 주민이 서울이나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프라 확충과 함께 의료 인력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의사,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더 보람있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9월 4일 의정 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고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공의 수련 체계와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또 전공과 진로가 서로 연계되는 여건을 조성해서 필수 의료 인력이 잘 양성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전공의 표준 수련 과정을 마련하고 전공의들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책임 지도 교수제를 도입하며 입원 전담 전문의를 확대해서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간호사가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선 내년부터 간호대학생 중 20명을 선발해서 연 1,600만 원의 장학금을 주고 또 장학생들이 졸업하면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선택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련을 통해 역량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임상 수련 과정 도입을 추진하고요. 고도의 지식을 갖춘 간호사들은 전문 간호사로 일할 수 있도록 전문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서 감염병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 어느 지역에 살든지 질 좋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국민 건강을 개선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그런 비전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들 계속해서 많이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